그 1번에, 1번 한번 봅시다. 영영뜻 잠깐 볼까요? 1번에 following the usual practice가 뭐죠? 과거에 있었던 일반적인 관습, practice, 관습을 따른다. 그게 convention이라는 뜻이죠. convention. 그 다음에 affected by and expressing strong emotion. strong emotion. 그러면 emotional이죠. 3번에 someone that is probably guilty. 용의자죠. suspect죠. 영영뜻을 꾸준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10개월 남았으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4강에 1번 보시면 오페라라는 게 관습적이다, 관례적이고 아무도 sings all the time, 노래를 계속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보세요. 오페라라는 게 관례적이다, 관습적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에서 원래 그렇게 써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좀 풀어서 말하면 왜 그러는지는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가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라는 게 관습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오페라라는 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왜 설명이 불가하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말은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도 노래를 all the time 부르지 않죠.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도 그런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begin to play. 그죠?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Whenever he feels emotional. 그죠? 이 주인공이 뭔가 격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Conventions are 당연히 necessary in the theater.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설명은 불가하지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그 극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even more so 오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필요하다는 뜻이죠. so가 necessary. 우리가 관습을 좋아합니다. provided that 이거라는 조건 하에서는 we understand, accept and desire. 그죠?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그들을 원한다면 관습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conventions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의 결과이냐? participants. 그걸 여기서 participants는 누굴 말해요? 관객과 그렇죠. 여기서 바고는 audience죠. 관객이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컨벤션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관객을 말하고 예를 들면 어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복을 입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경복궁 쪽에 가보면 다들 한복 입고 있잖아요. 젊은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복잡한 세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에 동의를 하면, 그죠? 그것의 결과입니다, 이게. of simplifying 하는 것의 결과예요. 결과. 뭐 할 수 있도록? We can concentrate on what interests us. 우리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동의하거나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바꾸고 그걸 동의하면 그거의 결과가 관습이다.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 예를 들어준 거죠. 디텍티브 노벨이에요. 탐정소설. 텔레비전 시츄에이션 코미디입니다.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보면 가끔 그런 거 생각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거 재밌으니까 그냥 보고 웃어요. 웨스턴 무비도 마찬가지 그 말도 안 되는 말 타고 가면서 총 팡팡팡 쏘는 이런 거. 우리는 how each genre works. 이러한 모든 장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요. 돌아가다. 작동되다. 우리는
Not every murder. 이건 실제 생활이죠. 실제 생활에서 모든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에는 6명의 용의자가 있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죠? 한 명의 사상자가, 우리 그 CSI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꼭 범인이 꼭 그 용의자가 3명이 누군지 알아맞혀가죠. 꼭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방에 앉아서, 그죠? 마지막 챕터에서 아주 영리한 형사와 함께 앉아있는 이런 광경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이러한 무엇을.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받아들이죠,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 어디에 있어요? 오답 말해보세요, 오답. 나는 이 번호를 찍었습니다. 설마 모르는 단어라서 5번을 찍진 않았겠죠? deteriorate는 무슨 말이에요? deteriorate. deter가 determine의 deter가 그만두다죠. 그만둘 정도로 나빠지는 상황이 deteriorate. 악화시키다. 그럼 얘는 뭐 전혀 상관없는 단어. seriousness. unreality의 반대말이죠. 이거는 매우 신중한이라는 뜻이죠. 심각하게, 신중하게. unreality는 그냥 재미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몇 번 찍었어요? sensitivity, 민감함. 추리소설 나와서 찍은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이해 못했어요. 내용을 이해 못했구나. 우리 박소. 뭐 몇 번 찍었어요? 4번? 뭔가 이 상황이 왜 시리어스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거의 심각성이라고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 심각한 상황을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나? 그럼 즐겁게가 어디 있어요? 심각한 상황을 약간 뒤로 갈수록 해석이었는데 그냥 앞에만 보고 찍은 것 같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오페라가 심각해요?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현실성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2번 풀어줘요, 말아요? 2번 풀어요, 말아요? 풀어요. 이 지적재산권을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모든 법률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는 없으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great danger입니다. 단 거 먹는 것은 위험한 거죠. 아니, 나도 뭔가 그 아리가또를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원래는 무슨 단어죠? 엘리게이터. 이거를 아리가또? 그리고 나서 내가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그 재밌는 단어들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땡기더라고요. 아무튼 하나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꾸 악어만 보면 자꾸 안녕하세요가 생각나요. intellectual property죠. 지적 재산에 대한 한 가지 위험성이 있대요.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위험성은 여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은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적 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이거다. 그럼 여기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잡아야지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위험성이니까.
그게 바로 Group of Scientists가 start working on. 자,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를 멈춥니다. 뭐에 대한 연구죠? Protein molecule. 이건 예시니까 넘기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뭔가 아무튼 어려운 소재예요. 뭐 단백질 원자에 대한 이야기. 왜 멈췄냐? 이거죠. 이거. 이것 때문에 위험한,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지적재산권이 결국에는 연구를 지적재산권이 결국엔 연구를 멈추게 만들었잖아요. 뭔가 멈추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멈추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얘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요.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surround,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다 바로 그 모lecule을 사용해야 될 이걸 사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을 둘러싸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멈춰버렸다. 때문에 하고 여기에 basic freedom 그랬을 때 여기가 주어잖아요. basic freedom이 즉 freedom to research 연구를 할 자유 이 자유가 interfered 되었다. 방해되었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몇 번이 정답? 자유라는 단어 자유를 침해한다. 연구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가 정답이네요. 그 뒤에는 더 읽어도 사실상 큰 정보가 나오진 않고 다 예시죠. 그럼 자유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 조각 The Statue of Liberty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뭘로 채워져 있느냐? 이러한 자유에 대한 비용, 대가, 자유비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자유롭게 쓰려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거를 사용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이 아마 seems remote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그냥 우리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나온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틴 연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재산권이 있든 말든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관심은 있지 않냐. 어디에? 바라보는데. 몇 형식? 5형식이니까 뭘 바라봐요? 이것이 그 연구가 실행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데 관심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얘들 때문에 못한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고 요거 하나만 좀 외워둡시다. 그러면 정답이 여기서 나왔다는 건 이미 다 알겠지요? 여기서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거 solidify 그 다음에 entitle 요 두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필요 없죠? 이 대문자는 아무 필요 없죠? 이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시일 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그죠? 이러한 중요한 패턴트 이 패턴트가 뭐예요? 패턴트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변리사들이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게 패턴트예요? 특허. 이러한 특허가 solidify, 굳건하게 만들다죠. solid가 고체란 뜻이니까. solidity 하면 이게 견고한. solidity 하면 명사. 거기다가 fy 붙이면 동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특허가 굳건하게 만들죠. 이 회사들 이거에 대해서 뭐 알아먹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컴퍼니들이 전부 다 entitle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반장하고 딱 타이틀을 주면 여러분한테 고난이 주어지죠. 그래서 얘는 고난을
부여받다 이런 얘기죠. 모든 회사들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자기의 그죠? 그들의 treatment for disease 이게 위험성이죠. 병을 치료받을 그죠? 그 치료법을 다 보호받고 있어요. 보호받고 있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자유를 침해하니까.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니까.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2번 풀었고 3번 해요 말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배고파서 문제를 못 풀었는데 어떻게 이제 배고파서 수업이 안 들었지? 뭐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몇 번? 2번이요? 방금 푼 거요? 어느 부분이요? 지식재산권이 어디 있어요? 네? 지식재산권이 여기 있는데. intellectual, 지식, property, 재산, right, 권리. 또 천천히 합시다. 근데 음. 그 뭐냐 그 주변에 응? 주변에 있는 그 사용 거기 있잖아요. 지식재산권 다음에 바로 여기 네. 그럼 여기가 끝난 다음에 예. 콤마 나오고 갑자기 왜 베이직 프리덤이 나와요? 어디 베이직 프리덤이 있을까요? 아, 여기요? 한번 봅시다. 여기 답 나온 부분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 해줄게요. 그룹 오브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멈췄단 말이에요. 지금 일하는 거를, 연구를. 이것에 대한 연구를 멈췄으니까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연구를 왜 멈췄냐고요? 그게 이거의 위험성이라고요. 여긴 이해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연구냐? 프로틴, 그죠? 단백질 분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멈췄는데 뭐 때문에 멈췄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위험성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가요? 그럼 이제 because만 해석하면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because 해석을 하기 전에 because 자체를 해석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큰 위험성, 지적재산권에 대한 큰 위험성이 빈칸에 있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그 위험성은 이겁니다를 설명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 그 위험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 그 바로 다음에 나온 과학자들이 연구를 멈춘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연구를 멈춘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위험성하고 같은 얘기란 것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 이 두 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를 따지면 이게 정답이다. 1번, 2번 이해 가세요? 1번, 2번은 확실히 이해 가세요? 그러면 because를 해석하면 이게 위험성하고 같은 얘기란 건 아시겠어요? 과학자들이 왜 연구를 그만뒀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게 바로 지적재산권이 뭘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적재산권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그 지적재산권이 that surround입니다. that surround.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적재산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surround, 누구를 둘러싸고 있냐면요, 그 분자, 여기서 말했던 내가 연구를 멈췄던 그 연구 분야의 사용을 둘러싸고 있는 지적재산권.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못 써요. 지적재산에 걸려 있어서. 그러면 그게 위에서 말한 지적재산권의 위험성이에요. 왜? 연구를 못하게 하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칼날의 양면인 거죠.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편안하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차를 바라볼 때는 위협을 느끼죠. 똑같은 거예요.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그거를 애초에 발견했던 사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죠?
그 지적재산권이 하나하나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연구를 하려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산지 한번 해석해 주시면. 오케이. 이해가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거 그 다음에 갑자기 어디? 프리덤이 왜 나온 거예요? 아, 여기요. 지적재산권이 너무 많이 있고요. 무엇을 둘러쓰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냐면 the use of the molecule, molecule을 사용할 수 있는, 즉 명사 다음에 콤마를 찍으면 재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뒤에 콤마는 즉이라고 해석해요. 그 분자에 대한 사용, 즉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이 말이에요. 그 자유를 둘러싸고 재산권이 너무 많이 걸려있다, 이 얘기. 그리고 한 번 더 설명했죠. 즉 기본적 자유라는 것은 즉 어떤 자유? 또 한 번 동격으로 또 한 번 재설명하고 있죠. 어떤 자유? to, 연구할 자유. 이해 가셨어요? 그 자유가 has been interfered. 그죠? 그리고 그 자유가 has been interfered. 그죠? 간섭받고 있다. 그 간섭받고 있다와, 그죠? 이 멈췄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 멈췄다. 이게 위험성이죠. 위험성.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구를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자, 선택지를 조금만 해석을 해보시면 threat to liberty, 자유에 대한 여기서의 자유라는 것은 연구의 자유를 말하겠죠. 연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위협. The birth of a stereotype, 편견이 시작됐다. 편견의 탄생. 이 글의 핵심은 위험이 편견이 아니잖아요. 내가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는 기본권이 박탈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imbalance라는 것은 불균형이 있었다. 바로 정치적으로 불균형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다. 그죠? 재산권이라는 의 위험성은 가능성이다. 뭘 할 수 있는? 잘못 알려진 지식에 대한 가능성이 있더라. 지적재산권하고 잘못된 knowledge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하고는 상관없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더라. 이득, profit margin이라는 게 원래는 이 끝부자락이라는 소리인데, 원래 margin이라는 게 많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profit margin 하면 우리가 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익이 누군가에게 집중되더라. 4번 같은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죠. 5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지적재산권으로 연구를 못하니까 돈이 다 얘한테 가지 않겠어? 라고 본인이 생각하면, 야, 이득이 지적재산권에 있는 사람한테 다 가겠네? 라고 생각을 네가 덧대시면 안 돼요. 이건 상상이죠, 상상. 그게 그 뒤에 나올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현재 지문에서는 그 이야기는 없으니까, 이득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아직. 수민이는 오답 몇 번 하셨어요? 정답이 약간 해석이. 자유에 대한 위협. 자유에 대한 위협. 여기서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결국에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연구를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이해가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지적재산권이 뭐지? 저작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저작권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작이라는 것이 없던 걸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으니까 그거의 권리를 인정받는 거예요. 마치 물건을 만들듯이. 내가 만든 물건을 누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내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은 누가 퍼갈 때 아무도 이 원래 만든 사람의 물건을 내가 훔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산권을 만들어준 게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노래 같은 거나 책 같은 게 보면 copyright 이게 돼 있는 거 있죠. reserved. 이 copyright은 이 회사에 전부 다 속합니다. 라고 써 있는 것이 카피를 하면 그 카피하는 것 자체가 지적재산권을 왜냐면 글씨니까 글자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훔쳐가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많이 걸어 놓으니까 더 이상 그 문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가장 큰 위험성은 더 이상의 용구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전에 있었던 무슨 뭐 아주 훌륭한 뭐 베토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보의 패턴을 다 저작권을 걸어놔 버리면 그 비슷한 음악들, 그러니까 이게 표절과 어떤 표절과 이거의 한 끗 차이죠. 너무 많이 베꼈으면 표절. 그래서 표절도 그 규격이 있죠. 뭐 몇 소절 이상. 똑같으면 표절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슷한 음으로 새로운 창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자체의 틀을 다 막아놔 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창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을 수 있다. 뭐만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뭘 막혀 있고 이런 거죠. 다 이해 가셨나요? 이게 1번보다 어려웠어요? 1번보다 2번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소재가 어려운 것은 고민하지 마세요. 소재는 수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조금 내가 낯선 소재를 만날 수는 있는데 문제 푸는 것은 1번보다 쉬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1, 2번은 다 풀 수 있겠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에 간략한 영영뜻 한번 알고 넘어가 볼까요? 1번의 첫 번째 줄은 뭡니까? Simplest unit of the chemical compound. molecule. 분자죠. 2번, prevent something. 뭔가를 막아내는 거. obstruct. 방해하다. obstruct. 방해하다. 마지막 3번. authority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지배적인. dominant. 3번 풀어줘야 말아요. 3번은 지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뭐냐면 첫 줄이 요지고 나머지 다 예시예요. 그러면 그 예시를 일반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소재가 계속 바뀌더라도. 예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시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빈 칸이 있으면 우리가 overwhelming, 그죠? 이 빈 칸이라는 것이 우리를 압도해 버린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결과까지도, 소비자들의 결과까지도 얘네가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거를 예를 들은 게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프로덕트 하나를 사고 싶어요. 하나를. 그것도 relieve, 해소시켜줍니다. 그녀의 그 감기 기운을 해소시켜줄 제품을 하나를 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벌써 단계가 그냥 가서 사면 되는데 첫 번째 어느 샵을 가야 되냐부터가 고민이에요. 그 말은 뭐이기 때문에? 샵이 너무 많으니까. 벌써 여기만 이 건물만 해도 지금 약국이 몇 개입니까? 1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아무튼 막 어디 가지? 이렇게 고민부터 시작해요. 거기다가 오버 더 카운트라는 것은 카운터 바로 위에서 사는 거니까 처방전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안 들리는데 병원이죠. 병원을 안 들렸 이런 pharmaceutical 의학 제품들이 지금은 어디에서도 많아요? 벌써 variety 로케이션이 겁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국만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호텔 기프트샵에도 있대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드러그샵, 이제는 식료품 가게에도 의약품이 있으니까 이게 버라이어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감기 기운 하나, 이거 하나 사는데. 그래서 일단 그녀가 골랐어요, 스토어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컨슈머는 또 뭐를 직면하게 돼요? 벌써 여기를 직면하게 돼요. 이 디지. 이 디지가 무슨 말이에요? 디지가 어지러운이죠. 어지러운 array는 뭐예요? array. 배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이란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이제 골라야 돼요. 벌써 우리가 감기약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두세 개씩 되죠. 무슨 이부프로펜이라고 적혀있는 상표가 참, 제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그냥 빨리 먹어버리거든요. 예전에 한번 감기 걸렸다가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몸으로 안 버텨요. 그냥 심프텀이 있으면 이건 바이러스니까 몸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걔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약을 먹는데 우리가 감기약을 늘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 있을 때마다 약국에서 샀나 봐요. 그리고 두 알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안 먹고 서랍에 넣죠. 그렇게 해서 쌓인 게 한 막 10개, 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근데 그 이름 박스를 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약국에서 다 받은 건데 다 달라요. 근데 단지 그냥 이게 언제 먹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 약각에다가 써놓지 않으면, 내가 그때 뭐 때문에 먹었는지를 써놓지 않으면, 그게 뭐 근육위원제도 있고, 통증 많아, 염증 소염제도 있고, 막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 한 단어로 뭐 할래? 이 말이에요. 다 합치면 그 한 단어를 뭐로 하는 거예요? 선택지 또 해석 잠깐 해드릴까요? 이제 1번 같은 게 쉽게 말하면, 거리가 멀어서 안 가요. 약간 이런 걸 유발시킨 거예요. 핵심을 잘못 잡은 거죠. 초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죠. 우리 약사로부터 너무 많은 충고를 듣고 있어요.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은 3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감기 하나 걸렸는데 감기에 좋은 약을 먹으라고 우리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런 걸 유발한 거죠. 4번. 그죠?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비싸요. 5번. 페이먼트 프로세스.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약을 못 샀어요. 약간 여러분들 우리가 약 사러 갔을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조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해 맞아요? 질문. 근데 마지막 표현이 좀 웃기죠? 마지막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Ironically. 이런 거는 다 멀쩡한 사람도 아프게. 멀쩡한 사람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다고. 근데 병원을 가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하죠. 야, 종합병원 가면 특히나. 야, 이런 데 오면 진짜 병이 없던 사람도 병 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병원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참 병원을 가는 게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4번 좀 어떻습니까?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빨리 배워야 돼요. 말장난. 요지는 이미 하나 나왔는데, 자, 우리 이제 착하게 살자. 나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좋게 사는 것 같지도 않는 이런 애들이 결국엔 나중에 나쁜 길로 빠지더라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벌써 맨 앞에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나쁘게 사는 애들은요. 야, 근데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 무슨 마피아 영화 있지. 막 화려하게 사는 데 있잖아.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경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 막 젊었을 때는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말이지. 나중에 말년 봐봐. 그거 다 좋아? 별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을 해놓은 것들이 되게 화려해요. 막 이만큼씩이나 막. 그것도 막 어려운 단어 막 써가면서 막 sovereign debt crisis. 막 유럽에서의 국가 부도 사태.
약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나왔냐 이거죠. 그걸 찾아야지 핵심을 딱 찔러야지 이제 쉽게 말하면 정답이 빨리 보이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딱 누구를 찌르고 있어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볼 때 회사는 아마도 뭐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에요. 근데 그 경쟁이 어떤 회사들? 여기에 위치한 회사들. 그들의 여기서 홈 마켓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래 그죠? 우리 모국인을 말하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도 halfway around the world입니다. world를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all the way예요. 한 바퀴 쭉 돌아온 거죠. 근데 halfway니까 지구의 여기 딱 절반. 지구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요게 이거의 핵심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 밑에를 잠깐만 먼저 보면 이 글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내가 여러분한테 이 글씨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자꾸 너무 크게 해놨더니 자꾸 옆에가 잘려요. 잘리면 나는 이해가 안 가, 내용이. 정확하게 1mm 오차도 없이. 그럼 마지막에 빈칸을 보니까 마지막 빈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가 좋죠? 따라서 이 should be noted 이 that 이하를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should be noted. 이 that 이하의 내용은 적어줘야 됩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가 이러던 저러던 간에 상관없이 whether or not a firm 회사가 elect 선출했습니다. to operate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거를 국제적으로 해외에 나가든 안 나가든 여기 보시면 해외에 나가든 아니면 니네에 있던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거에 상관없이 여전히 회사라는 것,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가 이 글의 요지예요. 네가 니네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 간에 상관없대요. 회사라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것들 막 보니까 유럽 나오고 USA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네가 회사를 한국에다 세우든 외국에다 세우든 결국에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그럼 영향을 받다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켰는데요. 택배에 영어로 딱 뭐가 적혀 있어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fragile. 깨지기 쉬운. 취급주의. 깨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회사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깨지기 쉽다고요. 외부의 영향을 잘 받는다고요. fragile의 동의어가 뭐예요? 깨지기 쉬운. weak. 연약한.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쓰면 다치기 쉬운. vulnerable. 그죠? vulnerable. 이게 선택지 1번에 있는 단어죠. vulnerable. 선택지 5번에 있네요. vulnerable. 발음 어렵다. vulnera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회사 비즈니스라는 것은 모든 것에 이렇게 vulnerable,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자, 선택지 해석해 드릴게요. 번호 불러봐요, 빨리. 여러분들이 또 어디로 끌고 갔는지 내가 그거를 지문에서 찾아 드릴게요. 몇 번으로 끌고 갔어요? 1번. oblige가 무슨 말이에요? 의무가 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의무가 있다. 공헌해야 될. 국가 경제에 공헌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의 도덕심에서 나오는 정답. 야, 국가라는, 기업이라는 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 적지 말고. 2번. heavily influenced. 매우 영향을 잘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긍정적 투자
환경에 의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자. 이것도 여러분의 생각. 회사를 살리려면 투자를 잘해야 되고 환경. 여기서 기후라는 것은 환경을 말합니다. 분위기. 국가 기업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고 3번 회사란 expect to keep customer 소비자들의 인포메이션을 confidential 비밀에 붙여야 된다. 소비자 정보를 여기가 무슨 뭐 페이스북입니까? 소비자 정보를 confidence라는 단어는 좀 외워두신 게 좋겠죠. confine이 가두다잖아요. confidential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좀 가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confidential 기밀, 비밀. 근데 조심하세요. confidence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건 자신감이잖아요. 4번을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요. subject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형용사란 건 아시겠죠? subject to. sub가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 ject는 던지다죠. project, 앞으로 던지는 거. inject, 안에다 쏘는 거, 주사. subject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영향하에 있다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generated risk입니다. intentionally, 그러니까 internally, 내부적 위험성. 기업이라는 것은 내부가 문제돼요. 외부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내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글은. 내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US하고 유럽이 나왔어요. 그럼 외부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내부가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한 글이에요. 그럼 내부면 벌써 틀렸죠. 인터널이 아니죠. Internal generated risk와 uncertainty. 그럴싸하죠. 기업이란 내부적 위험성이 존재하며,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뽑은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러면서 uncertainty, 뭔가 불확실성의 문제에 쌓여 있다. 뭐 이것도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이 지문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거죠. 다 그럴싸한 애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답으로서의 역할이 그거죠. 그럴싸해 보이게 만드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효정이는 몇 번을 찍었었나요? 3번. 소비자의 정보를 기밀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니라는 건 아시겠어요? 제가 요 부분을 그 밑에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드릴 건데 왜 해석을 해드릴 거냐면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세요. 예를 들면 막 이런 단어를 비슷하게 선택지에서 봤죠, 이거. Business confidence. 그죠? 여기서의 confidence는 뭐예요? 이거 해석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오답이 내가 얼마만큼 오답을 이놈들이 머리 써서 만들었고 내가 거기에 걸렸는지 이해가 가요. 추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위기, 크라이시스가 in one region입니다. 한 지역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위험이 may have important implication. 여러분들이 imply는 암시하다니까 이걸 암시라고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암시라는 말이 어떠한 결과에 대한 징후잖아요. 결과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한 지역의 문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소비자나 기업의 자신감의 문제다. 자신감의 전 세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막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물건이 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버틸. 살아남고 싶은 거야. 그게 사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이해가요? 우리가 wipe out mart 막 이래요. mart를 다 싹 다 쓸어버리죠, 사람들이. 그거는 자신감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개미 투자자들이 막 삼성전자 사죠.
삼성전자 주가가 왜 떨어졌습니까? 진짜로 삼성전자가 돈을 잃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심리죠.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진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그 자신감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에피데믹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제. 패데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염성. 이해가셨습니까? 누가 이거 해석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One, need look no further.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더 이상 멀리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나? Sovereign, 자주 독립국가라는 뜻이죠.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유럽에서의 국가 부도 사태보다 no look further. 그 다음에 여기서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to appreciate. appreciate 어떻게 해석합니까? appreciate. 요거만 빨리 해석하고 우리 좀 쉽시다. 승준아, 요거만 빨리 해석하고. 이거 누가 해석해야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승준이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분이죠. 자, 기분이 좋다고요? 자, 기분 좋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글의 요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게 이 글의 요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일반인이죠, 사람들은. No, 여기서 need no further than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거 이상은 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하고 연관 지으면 해석이 달라지죠. 여기서 appreciate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 impact, 그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런 이벤트, 여기서 서치 이벤트는 유럽발 국가 부도 사태. 아니, 유럽의 국가가 부도난 거랑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니, 중국에서 감기 걸린 거, 바이러스가 걸린 거랑,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랑 나랑 내 사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 난 중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하는 말이라고.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US, 미국에서 모기지론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초 최저 생활자들에게 모기지를 줬어요. 모기지가 뭐냐면 이게 모기지. 이 모기지가 뭐냐면 모기집이요? 아니 진짜 모기지가 뭐죠? 이게 내 모기지. 모기집이 아니라 mortgage. 저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mortgage가 뭐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월세로 줬어요.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게 다 빚이야. 평생 갚아야 돼. 평생 갚아야 돼. 진짜 한 60, 70까지 갚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걸 은행이 가져가요. 근데 그게 미국 국민, 전 국민한테 다 그렇게 줬어요. 우리 와이프 누나도 그거 있어요, 언니도. 근데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월세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월세 장사를 한 거예요. 렌트를. 어차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내 집들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비싸죠. 그죠?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잖아요. 그 빚을, 못 받은 빚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거야. 이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 세계의 이 경제학, 이 석학들, 이 머리 좋은 놈들이 이 모기지를 팔았어요. 그걸 대한민국이 사준 거 아닙니까? 시골 할머니들한테 은행 창구에서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펀드라는 건데요. 이건 국책이, 이거 회사채라서 이거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 하고 사인해버린 거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은행이 하나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은행은 이 어떤 돈을 뭡니까? 대부 업체한테 그 빚을 판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억인데 7천만 원에 내가 너 이거 줄게. 이 권리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7천만 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부 업체는 3천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 1억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7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이득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대부 업체에서 그 물건을 맨하탄에 있는 어느 한 그 투자 회사가 그걸 산 거예요, 은행한테. 그래서 그걸 쪼갰어요. 상품으로. 그래서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머리가 진짜 좋죠. 그걸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사줬어요. 그래서 돈이 빵 하고 채권이니까, 채권은 회사가 망하는 순간 0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크라이시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피해가 왔죠. 그죠? 그때 이 서브모기지 프라임,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내가 그때 이제 강남역 쪽에 살았는데, 강남역에 오면 스타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꽤 커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예요, 그게. 근데 서브프라임 론이 터졌을 때 이제 우리나라 국채 막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막 망하니까 땅값이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또 머리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돈의 원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머리 좋은 석학들이 이과, 특히나 이과생들, 수학 잘하는 애들이 좀 우리나라 금융계에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 돈 떨어지고,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스타빌딩이 내 나름대로 강남구에서 살고 있던 이 주민들한테는 약간 랜드마크니까, 마치 여기 평내 사람들이 호평역을 조금, 야, 그래도 우리 동네에 지하철 있어. 막 약간 이런, 근데 이게 외국인한테 팔려 나간 거야, 헐값에. 땅값이 막 떨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미국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걸 샀어요. 엄청 싸게.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무슨 갑자기 경제학 수업이 되네요? 자, 어쨌든 내가 그때 너무 우리나라 한 국민으로서 억울하더라고. 야, 처음 머리 좋은 놈들한테 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숫자 잘 만지고, 계산 빠르고, 어차피 경제는 미적이니까, 미적분학 잘하는 애들이 경제학 분야에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보험 분야, 보험 상품 만드는 거. 보험 상품 만들고 경제 상품 만드는 그 상품 디자이너들이 돈을 엄청나게 세게 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기지론은 터졌을 때 그 서브프라임 걔네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머리로 짜낸 애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시골, 대한민국이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시골 할머니 돈까지를 다 긁어 모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머리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재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것도 다 수능 지문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저의 지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공상이죠. 돈을 만지는 거를 좀 천대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 분위기 보면 은행 직원들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가던 곳이었어요? 상고,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만지는 직업을 천시했던 우리나라 분위기 때문에 이런 금융공학이라는 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공학, 제가 경영을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솔직히 머리가 안 좋아요. 수학적으로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수학 잘 못해요. 수능은 잘 봤지만, 운 좋게 수능은 잘 봤지만, 그래서 저 진짜 머리 좋은 수학 잘하는 애들이 금융공학 쪽 같은 거를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몸으로 돈 다 벌어놓고 이 머리 좋은 애들한테 그 돈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 풍토도 싫어요. 우리나라의 풍토 중에 수학 잘하면 이과, 영어 잘하면 국어 잘하면 문과, 이것도 풍토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맞습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 통합형 인재. 통합형 인재, 컨버전스 시대입니다. 컨버지를 해야죠. 퓨전, 하이브리드 해야죠. 하이브리드.
그죠? 컨버전스 시대에서는 이과 문과를 그런 식으로 단순 나누는 것은 마치 전 세계 50억 인구를 혈액형 4가지로 성격을 다 분리해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떻게 보다 보니까 글이 여기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One need to look no further to appreciate. 자, 해석이 되게 웃기게 돼요, 이게. 이러한 이벤트가 전 세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 이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이거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압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의 요지하고 맞아요, 틀려요, 이 글이. 미국, 유럽의 금융사태만 보더라도 no further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appreciate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such event가 결국에는 consumer spending과 prosperity 소비자의 spending 씀씀이와 prosperity 걔네들이 얼마만큼 번영하고 잘 살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발로 뭔가 국가 부도 사태가 빵 터지면 아 한국의 기업들이 힘들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이해 갔어요? 이거 해석을 다시 한 번만 꼭 해보세요. 이해 가세요? 이거 누가 좀 해석 다시 한 번만 해봐. 소정이? 네, 바로 대답. 자, 해보세요. 시작. One need to look no further. 뭐라고 해석한다고? 정신줄 났구나. 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한다고? 무엇만 보더라.